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자, 2월 28일 일요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자, 일요일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자, 이제 2월 달이 또 끝났으니까 또 2월 달에 이 매매 내용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매수나 매도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복귀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매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이렇게 정리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2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월말에 이렇게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분석을 하고 수익률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일단 진짜 힘든 한 달이었죠. 뭔가 설날도 있었고 했는데 자 일단 매수한 종목은 이게 이제 제가 계좌를 두 개 쓰고 있어가지고 이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계좌에서는 일단 포스코 케미칼 이때 아마 신규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 코인테크, KG, ETS, 캠트로닉스, AP 시스템, 매드팩토, 롯데건강개발, SCM생명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오스코텍과 그 다음에 오스코텍과 캠트로닉스는 그리고 매드팩토까지는 좀 추가 매수였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코인테크, KG ETS, SCM생명과학, AP 시스템, 롯데건강개발은 신규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매도한 종목은요. 근데 SCM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당일날 바로 그냥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때 차트를 좀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제가 보유한 지 좀 됐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일단은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가장 큰 수익률은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17.28%의 수익률로 전량 매도를 했고 지금은 다시 또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인테크를 일부 좀 비중 축소를 목적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수익률이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해갖고 약간 비중이 좀 커서 약간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다음에 KG ETS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실현 손익은 15만 3천원 정도로 이렇게 4.48% 이렇게 수익이 그래도 2월달에 수익이 좀 났네요.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계좌는 지금 워낙 바이오 종목들이 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좀 물려있는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가 좀 많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 매수한 종목은 SK, MC넥스, 뉴로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효성첨단 소재, 현대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한 거고 그 다음에 MC넥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한 거고요. 현대차는 현대차하고 이때 현대차도 추가 매수를 한 거고 그다음에 SK하고 뉴로스 효성첨단 소재는 이렇게 신규 매수로 들어간 겁니다. 밑에 또 있군요. 한국군주주, 아모레퍼시픽, SFA 반도체, 한국단자, T로보틱스, 키스트, 하나시스템까지 이렇게 신규 매수로 들어갔고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계좌는 좀 종목들의 회전율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매수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뉴로스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15.35% 지금 주가가 아주 그냥 나락으로 빠졌죠. 그다음에 현대차도 이제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 그다음에 키스트, 효성첨단 소재, 한국금융지주, T로보틱스 이렇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키스트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다섯 주 정도, 약간 5분의 1 정도 이렇게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MC넥스도 2주 정도 이렇게 좀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자 해서 이렇게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좌에서는 실현 손익이 101만 1328원으로 12%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2월달 굉장히 힘든 장이었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그래도 좀 났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려있는 종목이 이제 좀 커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3월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손실 중인 종목들도
이제 수익으로 좀 바뀌고 나면 3월부터는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현 손익은 그래도 플러스가 났지만 지금 전체 계좌는 이제 좀 마이너스로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좀 장이 좀 안 좋아서 좀 슬픈데 3월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매도한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장을 옆으로 좀 빼놓고, 네, 첫 번째 계좌 일단은 SCM 생명과학부터 볼게요. SCM 생명과학. 자, SCM 생명과학. SCM 생명과학을요, 제가 요날에 매수를 했었어요. 2월 3일날 매수를 했는데, 이때 이 꼬다리 보이시죠? 이때 요 부분을 이제 넘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SCM 생명과학이 여기서부터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느낀 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종가까지 좀 보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가에 오후에 쭉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때 매수해가지고 요때 매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일단 손절을 잘했죠. 네. SCM 생명과학 많이 떨어졌네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그래도 그 당일날 제가 손절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좀 고민이 됐는데 여기를 좀 지지를 못 해주는 걸 보고 일단은 SCM 생명과 일단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매도를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빠졌는데 왜 이렇게 빠졌지? 한번 볼까요? SCM 생명과학 일단은 그 임상 신청을 취하를 해버렸네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자진 취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근데 이유가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과 이식편대 숙주 질환, 급성 췌장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이렇게 이 한 개의 임상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인 이 이상들 일단 진행이 잘 되기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렇게 이날에도 어떻게 보면 11%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날에는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터졌어요. 거래량이 좀 터져줬는데 아쉽게 종가로 여기를 뭔가 지지를 못 해줘서 좀 매도를 했고, 그래서 이 종가까지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요 정도에서 한 45,000원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와 줬으면 악재가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아쉽고, SCM 생명과학은 다시 한 42,000원 정도 여기를 잘 지지해주면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코인테크. 자, 코인테크. 코인테크는 아직 근데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코인테크 그래도 제가 한번 공부했던 종목이라서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이렇게 좀 급락도 했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일단 수주도 좀 있었어요. 수주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주봉상으로 좀 아쉬운 게 주봉상으로 여기서 약간 판때기를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튀어서 31,745원 한번 뚫고 시세 한번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처럼 좀 안 된 것 같고, 일단은 뭐 생각처럼 좀 안 됐다고 해도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완전 상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무너진 게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31,745원 부근까지 오면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간은 좀 쉬었으니까 다음 달부터 다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도 좀 더 빠진다고 하면 일단 바닥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가 좀 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간 종목 한번 볼게요. 롯데관광개발, 네,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때 진짜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종가까지 지지되는 거 보고 종가에 들어갔고요. 다음 주 추이를 좀 보고 좀 더 비중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절반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이제 뭐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요 부분 이제 돌파했죠? 근데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로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봉상으로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뭐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다음 달도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나라도 접종 시작했으니까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행이 진짜로 재개가 되고 중국인들도 뭐 우리나라로 뭐 여행 오고 하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호텔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카지노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 매도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스 볼게요. 뉴로스가 지금 난리가 났죠. 이래서 제가 추천을 못 해드렸던 거예요. 재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못 해드렸던 거고, 제가 뉴로스를요, 5,95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2월 4일 날 매수를 했고요. 좀 키워서 봐야겠네. 2월 4일 언제야? 네,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2월 4일날. 잠깐만요. 2월 1일날. 네, 2월 1일날 매수를 했네요. 2월 1일날이, 네,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요날 매도를 했네. 2월 1일날 매수를 해서 2월 4일날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근데 차트가 제 생각에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좀 차트가 좀 이상하네요. 써볼까? 2월 1일날. 네, 2월 1일.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5,950원. 거의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보니까 왜 매수했는지 모를 정도로 차트가 좀 이상해졌네요. 근데 일단 유로스는 뭐 상패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주봉상으로 일단은 뭐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재무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매수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를 목적으로 들어간 거고 딱 매수와 매도 그 결정을 딱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 1월 22일 날 꼬리를 한번 찍고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한 것 같고 요날 그래서 이렇게 한 3일 지켜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는 이런 지금 금융이 되게, 금융이 아니라 그 증권사죠. 증권사 한 종목 매수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 한국 투자를 쓰니까, 이렇게 한국금융지주를 매수를 했고요. 요때쯤 2월 15일쯤 제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볼게요. 한국금융지주, 2월 8일날 매수를 했고요.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부근에서 네, 이때 1월 11일 날 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많이 빠졌는데 또 한국 금융 지주는 뭐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금이 좀 확보되는 대로 좀 매수를 해볼까 하고요. 일단은 이 98,900원을 한번 또 뚫어주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증권사 리포트 상으로는 지금 10만 원인가까지 목표가가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간단하게 몇 종목만 이렇게 좀 챙겨봤는데요. 그래도 나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린이니까 저는
이 정도면 잘한 것 같고 3월 달에는 일단은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좀 눈여겨서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3월달 관심 종목은 저는 네, 삼성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또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3주 동안 이렇게 빠졌으니까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실적 기대감으로 조금씩 이 MLCC죠. MLCC가 이렇게 해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MLCC에서 대장주니까 삼성전기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다음에 LG이노텍 LG이노텍도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일단은 지금 목표 주가가 27만원 선까지 측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LG이노텍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뭐 이때 2017년 고점을 인제 막 넘었거든요.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2년 만 거의 3년 만에 돌파를 했으니까 전 인제 시작이라고 보고 LG이노텍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네, 한화시스템도 제가 매수를 했어요. 한화시스템. 네, 있네요. 한화시스템 그래도 좀 장이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여기서 21,000원 선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고요. 얘는 어디까지 올지 이제 몰라요. 이제 고점을 넘었거든요. 네. 이제 고점을 막 계속 지금 천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22,850원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나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매수한 거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뭐 매수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공유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요 정도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로봇 쪽에서는 T 로보틱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T 로보틱스 하고요. 네, T 로보틱스도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네, 이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고점을 돌파해 놨으니까 3월부터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기업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추세가 올라올 때까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다시 오르는 거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켜볼 때는 전 뭐를 하냐면요. 차트를 계속 보면서 수급도 보고 그다음에 기업 내용을 계속 분석을 합니다. 보고서도 보고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도 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2월달 마무리 잘 했고요. 자, 2월 달에는 약간 뭐 주식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3월부터는 좋아지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3월 달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제가 리뷰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좋은 이런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